주식으로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이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윤자경의 핫소스. 자본시장의 쟁쟁한 실력자분들이 이곳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투자 선배가 되어 한 수를 알려드립니다. 주식으로 돈 벌려면 땡땡땡 해라. 오늘 그 첫 시간 어떤 분이 저의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셨을까요? 키워드 힌트 드립니다. CEO들의 경제 멘토. 제가 아는 금융사 CEO분들도 이분의 새벽 방송을 들으며 출근들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윤자경의 핫소스 첫 번째 초대 손님 공개합니다. 네, 저의 첫 번째 초대 손님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또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또 반가운 마음이 크고요. 예,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뭐 새벽 방송 들으시면서 출근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한 의원님도 그런 얘기 좀 들으시죠? 자랑 좀 하세요. 사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도 윤자경 앵커, 사실 한국경제TV 입장에서는 아마 이름을 달고 이렇게 진행자의 이름을 달고 방송 나가는 첫 방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국경제TV에 창사서부터 지금까지 방송을 해온 입장이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측면에서 윤 대표님한테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새벽 방송의 CEO들의 멘토다, 뭐 금융사의 멘토다 하는 것은 가분한 얘기고요. 다만 아침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어떻게 초점을 맞춰서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주안점을 둬서 이렇게 방송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사를 비롯한 CEO의 멘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네. 일단은 주식 방송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사실 한국경제TV의 해설위원이나 논설위원 입장에서는 종목을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의 전체적인 내용을 중점으로 하되 아무래도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측면을 아마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CEO분들은 아무래도 미래 밑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트렌드 쪽을 굉장히 중심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은 아무래도 채산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금융사 CEO는 최소한 상장 기업은 적자가 내서만 쥐약이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채산성 변수,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주가라든가 이런 쪽에 채산성 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CEO분들은 어디 나가서 이렇게 강연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소위 좀 아는 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이게 경제 신호들 이런 쪽을 좀 해서 4가지 주안점으로 이렇게 아침에 방송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예의들이 있는데요. 저는 정작 그분들에 비해서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겸손한 말씀이시고요. 뭐 여러분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새벽에 거의 뭐 이렇게 단순히 브리핑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이슈를 뭐 이렇게 깊이 있게 분석해 주시고 그걸 또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주식으로 돈 벌려면 땡땡땡 해라. 한 의원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금융교육 제대로 받아야 한다. 뭐 이거를 투자자 관점으로 좀 말씀을 뭐 좀 바꿔본다면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금융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부분을 뭐 제일 아쉽게 보신 건가요? 뭐 이걸 꼽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30년 종사합니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투자의 대가들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투자 기법에서 근데 그게 사실상 벤치마크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 성향이기 때문에 또 앞서가서 성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투자의 구리다 뭐해서 워렌 버핏 책도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몸에 맞는 체화된 엠버디된 금융교육이 없다.
금융교육은 보편적 속성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다지의 투자적 성향이 있어야 되고 예.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 지식이 다 다르고 또 그때그때마다 뉴스도 좀 다르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잘했다고 해서 그걸 고스란히 따라서 금융교육을 하는 것은 지금 사회에서 성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자기의 성과에 맞게끔 자기의 몸에 맞게끔 체화된 금융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측에서 앞에 체화된 네. 쪽에 얘기하고요. 네. 또 지금 세계는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 형용사를 더 붙인다면 글로벌적인 금융교육을 갖춰야 된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체화된 금융교육을 받아야 사실 이렇게 복잡한 현실에서 보면 주식 투자든 또 기업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금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도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네. 뭐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 뭐 글로벌 금융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30년을 해오셨는데도 지금도 공부할 게 많고 어렵다고 하시니까 뭐 그 체화된 자기 교육을 가져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뭐 주식 투자에 이제 새로 진입한 분들은 뭐 그래도 내가 뭘 모르니까 좀 뭘 공부를 해야 되나 하지만 또 이제 오래 투자하신 분들 중에는 오히려 이게 뭐 종목만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 글로벌 이슈까지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글로벌 이슈를 한국 주식 시장에서 또는 뭐 이렇게 요즘은 뭐 해외 주식에 투자도 하시잖아요.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결국 이제 주식 투자도 경제학의 한 부류인데요. 물리학에서 또 이공계에서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금융교육은 내가 잘 배웠다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훌륭한 학교에서 PhD 공부했다 하더라도 다시 금융교육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금융교육을 왜 배워야 되느냐? 결국 복잡한 현실이지만 기본으로 충실한다. 네. back to principle 해서 결국 기본으로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그 PER, PBR 분석합니다. 많이 알겠지만 PER 같은 경우에도 밸류 대비해서 프라이스가 낮을 땐 저평가다. 그렇죠. 주식 사라. 반대로 갈 때는 주식 팔아라. 이게 이제 전통적인 주식의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사실 테슬라라든가 이런 것이 이 매출액이든가 이익이 대변해지지 못하다 보니까 PDR 지표, Price to Dream Ratio라든가 Price to Patent 이런 레이셔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PDR, Dream Ratio, PDR, 예. 그러니까 PPR 지표 이렇고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가치주, 성장주 구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모두가 value, price, value, 기업의 가치에 결국은 그때그때 순간에는 그것이 가격이 높게 형성하고 낮게 형성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기본으로 value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PR 지표가 value에 돌아간다는 건 사실 맞는 거고요. 그건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PDR 지표, 꿈의 지표도 결국 꿈과 이상이 나중에 기업의 미래 가치로 실현돼야 PDR 지표, PPR의 유용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현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를 구별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성장주와 가치주는 구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는 그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업이 가치가 오르지 않고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지금의 전통적인 주가의 평가 방법, 그다음에 작년에 테슬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매출액과 이익이 설명되지 않다 보니까 PDR 지표, PPR 지표도 새로운 지표도 나오는 거라든가 지금의 각 가치자 성장주를 인위적으로 구별하는 시대가 있는데요. 기업이 밸류가 이렇게 창출되지 않을 때는 사실은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구별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뭐든지 기업에 궁극적으로 보면 그때 같은 괴리가 발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가치에 수렴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창업자 정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리고 개인들도 기업이 가장 힘든 게 가치를 창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치 창출에 가장 노력하는데 투자하면 가장 돈 버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주식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든가 주식을 수요하는 것도 서로 일치가 돼야
주식시장이라는 건 기업은 구매에 맞는 자금 조달을 실현하고 개인 입장에서는 건전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의 양대 기능을 그런 측면에서 충족할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에서 결국은 네. 금융교육은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체화된 각각의 또 스타일에 맞는 금융교육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지금은 그야말로 뭐 저금리에 저성장에 주식 투자를 그냥 뭐 지금 잠깐 어떻게 수익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평생 지금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뭔가 이렇게 단수가 높아지는 투자자가 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네. 한국경제TV에서 사실 그 진행자를 모실 때 지금의 그 새로 대표로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조전 대표께서도 이렇게 진행자도 아주 경제에 대해서 이 커리어 패스가 좋아야 된다. 지금 윤 대표만 하더라도 경제 전문 기자의 또 유수한 금융사의 그렇게 대표까지 맡아서 이론이라든가 현실이라든가 경륜이라든가 이런 게 맞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 투자라는 건 그때그때 아니라 평생 동안 해야 된다. 그래야지 노후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렇게 네. 노후의 안전수단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 대표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지정해서 새롭게 한국경제TV의 수장을 맡으시면서 사실 그런 쪽에 치중해서 아마 윤 대표님 복귀 됐지 않겠죠. 저는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뭐 첫 네네. 초대 손님으로 뭐 이렇게 저를 좀 띄워주시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 뭐 시청자분들도 너그럽게 봐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쭉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시장의 중심이 될 젊은 투자자분들에게 뭐 추가로 좀 뭐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꼭 하지 말아라 뭐 이런 한 가지 정도만 좀 말씀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금융교육은 사실 어린이부터 주식 교육을 강조하시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이런 분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는 금융교육은 사실 생태, 자연 생태라든가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 다 그렇게 생존하려면 그만큼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체화된 경제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돈도 잘 모르시는 이런 때 주식 투자를 처음부터 3살, 4살, 5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시각은 상당히 금융교육이 왜곡될 수 있다. 네. 우리나라의 유세에 사실 그 인기 있는 대표가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시절에는 자연 생태를 통해서 경제 교육을 할 것. 그다음에 학교 공부에서는 훌륭한 대학이라든가 교수에서 맞서 경제 교육을 할 것. 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는 이렇게 윤 대표님 것처럼 이렇게 훌륭하신 분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부단하게 결국 평생 동안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기본에 충실하다 보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식에 잘한다고 내 얘기대로 해라 하는 시각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 유사 금융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알수록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수록 겸손해야 사회 현상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해동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이다 하면 위험자산이란 주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을 내려면 위험자산의 본질은 리스크를 감당해내야 수익이 내는 거거든요. 위험자산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코로나 사태 노바디 노스에서 작년 3월에 우리 주가가 3월 19일 날 1457할 때 사실 그때가 위험이 크니까 위험을 감내해주면 대단히 돈 버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걸 위험자산 알면서 위험자산 해놓고 주식을 회피하니까 코스피가 처음부터 네.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기본에 충실해서 주식 투자했으면 대단히 돈 벌었는데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서 지금처럼 일본 낙관적 기자의 부환해동하는 투자, 포머족 부환해동. 지금이 사실상 1사분기 때 한국의 시장의 리스크 관리다 하는 것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거든요. 주식 투자할 때 어려울 때거든요. 그만큼 뭐냐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지금 감내해야 되도 수익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는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낙관론적 시각에 부환해동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자기 리스크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네. 자 어려울 때는 위기나 기회다 이렇게 해서 네. 리스크를 감당하고 이렇게 있을수록 리스크 관리를 더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의원님 처음 나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쟁쟁한 선배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한 수를 알려드리는 시간. 윤자경의 핫소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